공포 카페 커피와 함께 하는 독서 네 번째. 귀신 들린 집. 미야베 미유키. 까치의 꿈 홈김. 이상하다고 깨달은 건 중축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라고 온다가 말했다. 3월 초엽에 말이죠. 아직 바람은 차지만 햇살은 확연히 밝아져서 포근했습니다. 그런데 집안만큼은 이상하게 싸늘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이 잘 통하게 되겠거니 생각했다. 이제껏 없었던 계단과 베란다가 생겼고 방이 늘어난 만큼 창문도 늘어났으니까. 다만 정년 시기가 1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무렵에는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는 건 아내인 마츠코뿐이었다. 때문에 마츠코는 밖에서 돌아오는 온다만큼 집안이 춥다고 느끼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오히려 마츠코가 푸념하는 건 집안의 악취였다. 이건 공사가 끝나고 곧 느낄 수 있게 됐지만 코를 찌를 듯 심해진 건 역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였다.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음식물이 썩는 듯한 냄새. 쥐라도 죽었으려나? 라고 마츠코는 말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독회사를 불렀기 때문이다. 마츠코는 꼼꼼한 성격이라 매일 조금씩 우선은 1층부터 창고나 벽장이 가구의 뒷면 등을 조사하고 있었다. 다만 그 차림새가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낡은 운동복에 옛날 운동권 같은 마스크를 하고 온다가 정원을 손질할 때 끼던 너덜너덜한 목장갑을 끼고 있다. 틈새에 손을 넣었을 때 마침 썩은 쥐의 사체에 닿을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마츠코는 진지한 얼굴이었다. 온다가 처음으로 그것을 본 건 마츠코가 1층의 대조사를 끝낸 날 밤이었다. 공사가 끝나고 마침 하을했제. 악취는 매일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싸늘함은 여전했다. 이미 벚꽃이 피는 계절이건만. 때때로 온다와 마츠코의 노안 때문이 아니라면 집안에서 내뿜는 입김이 하얗게 보였다. 시각은 밤 9시 시경이었다. 라고 온다는 말했다. 온다는 먼저 목욕을 마치고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뚜껑을 따고는 계단 제일 아래칸에 앉아 있었다. 걸터 앉기에는 마침 딱 적당한 높이였고 새 계단은 나무향이 나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맥주를 반절쯤 마셨을 쯤 계단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른 느낌이 들었다. 마츠코가 창문을 열어뒀나? 계단을 모두 올라가면 바로 짧은 복도가 되어 있고 오른편에 작은 창, 왼편에는 하숙생을 기다리는 3개의 문, 복도 끝에는 옷장처럼 생긴 창고가 있다. 이건 마츠코의 생각이었다. 학생들에게 하숙을 치려면 스키나 서핑보드를 둘 장소도 있어야죠. 불어오른 바람은 차가웠다. 기분 나쁘게 차갑다. 심지어 역하다. 틀림없이 마츠코가 열을 내면서 원인을 찾아 없애려고 하는 그 냄새다. 이미 새학기부터 들어올 학생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마츠코는 몹시 초조해하고 있었다. 온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계단을 올려봤다. 전등을 꺼두어서 주위는 어두웠다. 부엌등의 파일럿 램프와 창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푸르스름하다. 그 어둠 속에서 제일 계단 윗단에 걸터 앉아있는 하얀 다리가 보였다. 정강이가 가늘다. 아이의 무릎이다. 게다가 맨발이었다. 상반신은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온다는 한순간
마츠코인가 하고 생각했다. 마츠코는 아이가 없는 탓인지 초등학생을 오래 가르쳐서인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소녀 같은 구석이 있었다. 벽장 그늘에서 깜짝 놀래키면서 즐거워하는 구석이 있다. 그때 욕실 쪽에서 물을 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지, 마츠코는 목욕 중이야. 그러면 저건 도대체 누구지? 공포라는 건 속어법이다. 갑작스럽게 무서워지는 게 아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지울 수 없는 것이 남았을 때 비로소 무서워지는 법이다. 그리고 온다 부부의 경우 합리적으로 소거할 수 있는 요소는 무척 적었다. 온다는 훌쩍 일어서서 불을 켰다. 캔맥주의 거품이 넘쳐서 엄지손가락에 흘렀다. 일어서서 스위치에 손가락이 닿기까지의 그 눈 깜짝할 새 계단 위의 그 어둠 속으로 무엇인가가 슬그머니 물감이 번지듯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은 너무나 강렬해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릴 정도였다. 불이 깜빡거렸다. 이상한 악취는 갑자기 강해져서 뭔가가 움직여서 공기를 흐트러뜨리는 기척이 났다. 계단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 박자를 두고 쾅 하고 미닫이문을 닫는 소리가 났다. 그것이 2층 구석에 있는 창고문을 닫는 소리라는 건 나중에 깨달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바로 손을 써야 했습니다. 라고 온다가 말했다. 아이스 커피는 얼음이 녹아 묽어져 맛없는 색이 되어 있었다. 손을 쓰다니요? 유스케가 물었다. 온다는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그 집을 불태워버려야만 했어요. 두 번째로 그것을 본 건 한낮이었다. 계단 사건이 있고부터 사흘째의 일로 온다는 이른 봄에 유행하는 감기에 걸려 수업이 끝나자 곧바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계단에서 묘한 것을 본 것, 혹은 보았다고 생각한 건 마츠코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최근 온다의 노안이 빠르게 진행되어 안경을 새로 맞추자는 이야기를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같은 나이대이면 보통은 남자 쪽이 더 젊어 보이건만 마츠코는 언제나 온다를 늙은이 취급했다. 모퉁이를 돌아 집이 정면으로 보이는 골목에 들어서자 온다는 바로 깨달았다. 이 방향에서 보이는 창문은 3개, 1층 화장실과 세면대의 창문과 2층의 그 계단 위에 있는 창문, 그 계단 위에 있는 창문 유리에 뭔가가 달라붙어 이쪽을 보고 있었다. 슬쩍 보니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걸 기다리는 초등학생 같다. 하지만 좀 더 관찰해보니 그 무엇은 신장은 초등학생 같지만 머리가 이상하게 크고 그러면서도 얼굴이 뚜렷하지 않은 걸 깨닫게 된다. 유리창에 착 달라붙은 손바닥은 햇살을 받은 적도 없는 듯이 창백하고 인간의 그것이라기보다 파충류의 것. 외벽이나 처마 밑에 달라붙어 있는 도마뱀의 그것이었다.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온다는 그 손가락이 적어도 6개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온다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집까지는 앞으로 10m 정도였다. 우선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이 심한 농담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듯이. 저건 내 집이다. 내 집에 어째서 저런 것이 있는 거지? 따사로운 오후, 조용한 주택가로 이어지는 이 근방에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다. 신문 수구먼에 자전거가 1대, 길 모퉁이에 담벼락에 쓰러질 듯 세워져 있다.
남은 건 멀리서 들려오른 말린 이불을 털은 소리. 팡, 팡, 팡. 온다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로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싶은 충동과 싸우면서 팡, 팡, 팡. 우두커니 서 있는 온다의 머릿속에 공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에는 마츠코가 혼자 있다. 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과 함께. 아니, 정말로 그럴까? 마츠코는 무사할까? 지금쯤이면 벌써... 마츠코. 목소리도 없이 외치면서 온다는 달려갔다. 운동회 직원 달리기에서도 그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달렸다. 비틀거리다 도중에 구두가 벗겨지면서 말 그대로 구르다시피 해서 현관에 도착한 순간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온 마츠코와 부딪혔다. 마츠코는 기겁을 했다.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지갑을 쥔 채. 마츠코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려 들은 온다에게 심하게 흔들리고 그 다음 계단 쪽으로 튀어가는 남편을 망연하게 쳐다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쫓아가니 아무도 있을 리가 없는 텅 빈 계단과 2층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또 혈압 때문에 그래요? 마츠코는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에 최악의 패턴이었다. 우선 웃었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화를 냈고 기분 나쁜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싫다 정말. 마지막으로는 온다의 몸을 걱정했다. 계속해서 정년퇴직 증후군이라는 누가 붙였는지도 모를 병명을 거론했다. 온다가 믿을 수 없었던 건 마츠코가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몇 번인가 볼 일이 있어 2층에 올라가도 마츠코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건 단지 그 코가 휠 듯한 악취뿐이었다. 이럴 수가 하고 생각한 온다는 어떤 사실을 떠올렸다. 5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여름방학에 이동교실에서 가루이자와에 갔다. 숙소는 역에서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위에는 숲뿐이었다. 그래도 200m 정도 내려간 곳에는 작고 오래된 신사가 있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아닌데 담력 시험을 하게 되었다. 별이 예쁜 보름밤이었다. 온다는 숙소의 현관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학생들이 즐겁게 떠들썩거리는 걸 듣고 있었다. 우선 제비를 뽑아 짝꿍을 청한다. 낙담과 환성. 아이들에게 담력 시험은 즐거운 일이다. 오래전 묘지 입구에 자기 이름을 적고 오기로 정해서 밤길을 걷던 때의 자신을 떠올리면서 온다는 요즘 아이들은 따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명만 절대로 참가하지 않겠다는 여학생이 있었다. 누가 권해도 완고했다. 체구가 작지만 잽싸고 평소에도 활발한 걸로 유명한 여자아이여서 주위에서는 주저하고 있었다. 마침내는 화를 내며 전원 참가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줘요. 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래도 그 여학생은 꼼짝하지 않았다. 지금 중축해서 깨끗해진 내 집에서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마츠코를 앞에 두고 온다의 귀에는 당시 여학생의 말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난 안 가. 못 가. 거긴 절대로 못 가. 아무도 안 보이겠지만 나한테는 보여. 난 알 수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의 행복. 온다는 그 뒤로 마츠코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만두었다. 단지
벽장이나 창고를 뒤지른 건 그만두라는 말만 좀 끈질길 정도로 반복했다. 그날 밤 온다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부자리 위에서 뒤척이면서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건 어디에서 온 거지? 증축할 때까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 그렇다면 역시 증축 때문인가? 불길하다고들 하는 오카부라에 세웠기 때문일까? 온다의 머릿속에서 항상 합리적인 답을 내어주려고 하는 교사로서의 부분이 반론했다. 현대 건축은 세우는 게 아니야. 제조 또는 창조되는 거야. 이 집의 2층도 나무도 철도 아닌 초경량 머시기로 되어 있어. 못 대신 접착제를 사용했고 외벽을 칠한 것도 수성 도료를 썼어. 온다가 별로 안심이 안 되는군 이라고 하자 작업복의 가슴 주머니에 이름이 적힌 볼펜을 꽂은 젊은 건축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괜찮아요. 기술은 점점 진보합니다. 요즘은요, 유주선의 선체도 수성 도료로 칠하는 시대입니다. 온다는 입을 위로 일어섰다. 머리가 무거워서 몸이 찌부퉁했다. 맥주라도 한 캔 따자. 그러면 조금 나을지도 몰라. 머리맡에 스탠드를 켜고 장지문의 문틀에 손가락을 걸어서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굳어버렸다. 장지문의 건너편은 복도다. 그 끝이 계단. 방향이 틀어지는 밑에서 4번째까지는 그 위치에서도 볼 수 있다. 4번째에는 하얀 무릎이 들여다 보였다. 내려왔다. 라고 온다는 생각했다. 정말로 그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하자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금이 저리고야 말았다. 그때 밖을 지나가는 자동차가 없었다면 헤드라이트가 현관의 미닫이 문을 뚫고 한 줄기 빛을 비추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곳에서 아침까지 그곳을 노려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 줄기의 빛이 온다를 움직이게 했다. 생각하기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목으로 휘휘 소리를 내면서 박쥐처럼 손을 펼쳐 계단의 전등 스위치에 달려들었다. 불이 들어왔을 때 나뭇결로 된 계단 위로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질풍처럼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 악취가 다시 확 끼치면서 문이 쾅 닫혔다. 온다는 헐떡이면서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이불 속에서 마츠코가 꼼지락대면서 잠꼬대로 뭔가 중얼거리고는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것이 온다에게 용기를 줬다. 그는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다 오르자 우선 복도의 전기를 켰다. 그리고는 3개의 문을 하나씩 열고는 불을 켜고 문을 열어두었다. 덧문을 닫아두었지만 밝은 빛이 2층 가득 넘쳤다. 온다는 기운을 차렸다. 빛은 어떤 종류이건 내 편으로 느껴졌다. 온다는 발소리를 내면서 복도를 지나 창고의 문으로 다가갔다. 평범한 합판으로 된 평면에 사다리 모양으로 돌기가 나 있었다. 마츠코가 청소하는 손길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먼지 하나 없다. 온다가 그 디귿자 모양의 손잡이에 손을 뻗었을 때 그것은 갑자기 삐걱거리더니 온다의 손이 닿기도 전에 저절로 확 열렸다. 넓지는 않다. 하지만 그 안쪽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기에는 충분할 정도다. 온다는 흠칫하며 손을 움츠렸다. 안에서 차갑고 구역질이 나게 앓은 악취를 가득 담은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가깝게 느끼자 그건
바람이 아니었다. 바람이라기보다 오히려 숨결 같다. 온다는 손으로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다. 무릎이 덜덜 떨고 있었다. 자신이 늙은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도망치려고 해도 뜀박질이 느리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낮에 보았던 것을 떠올렸다. 엘리베이터에서 급 강화한 것처럼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빛은 색을 잃어 이 문을 열어도 전등의 불빛은 결코 이 안쪽을 비추지 못하고 거꾸로 문을 열자 안쪽에 갇혀있던 어둠이 일제히 2층 가득 넘쳐나올 뿐이라고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 창고의 어둠 속에서 그것이 웃었다. 낮게 숨죽인 그러나 득이양양한 웃음소리. 학생들에게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라고 쓰는 거라 가르치는 듯한 야비한 목소리. 사냥감을 덮치기 위해 숨어서 짖는 웃음소리. 온다는 뒤로 돌아 도망쳤다. 돌아선 순간 창고문이 활짝 열리는 걸 등으로 느꼈다. 모공이란 모공은 전부 소름이 돋아 마치 온몸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복도를 곧바로 지나 계단을 뛰어내리듯 해서 내려왔다. 아니, 정말로 뛰어내렸는지도 모른다. 무언가가 뒤에서 급속도로 쫓아오고 있었다. 목덜미에 차가운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 격렬한 소리를 내면서 장지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썼다. 놀라서 눈을 뜬 마츠코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계속 자. 라고 말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갈라지고 이빨이 덜덜 부딪히고 있어서 스스로도 그게 제대로 말로 나오지 않은 걸 알 수 있었다.